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체험 농장과 상가들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주남 저수지 생태학습관 문이 닫혔습니다. 철새를 관찰하는 탐조대와 탐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지난 2일부터 폐쇄 조치된 겁니다. 주변 생태 농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딸기 체험 농장을 3년째 운영하는 김성은 씨 부부. 예년 같으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앞두고 하루 10건에서 30건 예약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주남 저수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직판을 하는 딸기 농가인데 주남 저수지를 다 통제해버려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근 당나귀 체험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토종별을 친환경 재배, 주남 저수지를 브랜드한 농가에도 쌀피자 만들기 체험 등을 신청하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뭐 조류 독감이 와가 예방하는 건 좋은데 저거는 예방이 아니고 완전히 이걸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폐쇄거든요. 주남 저수지 주변 30여 곳에 이르는 식당과 카페 등도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토요일 같은 데는 우리가 좀 매출이 많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갈 수가 있고 조류 독감 때문에 사람들 마음내를 안 하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죠. 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죠. 김해 봉화마을 생태농업법인은 쌀 재배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넉갈마다 몸살을 앓자 오리농법 대신 우렁이 농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이제 오리는 사용 못하니까 개발한 우렁이 농법을 이제 사용해서 친환경 단지를 이제 그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철새 도래지 주변 체험 농장과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4일 김해시 해반천에서 발견된 큰 고니와 쇠오리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환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순 합천군 합천천과 창녕군 우포늪, 김해시 해반천에서 발견된 다른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료 채취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되면서 경남 지역 산업계가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6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단체장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주 목요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안전운임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역별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마련해 경남은 조선기자재 운송을 멈추며 부산은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를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남 지역 산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이나 내일쯤 6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송치나 기소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시장을 포함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진병영 함양군수로 4명입니다.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경남의 현직 단체장은 하동과 의령, 창녕, 산청, 거창군수로 모두 5명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는 건데요. 그 사이 수도권은 1% 가까이 성장해 동남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의 경제 상황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6%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을 보였는데 지역별로는 제주를 제외하곤 부울경 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기계, 화학 등 동남권의 경제 기반인 제조업의 경우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고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숙박 음식점 등의 매출이 20% 가까이 줄어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3%로 나타났습니다. 동남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27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9% 성장하면서 지역 내 총생산은 1,025조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4.1%를 기록한 반면 동남권은 2.4%에 그쳤습니다. 20년 만에 동남권의 경제가 60%가량 성장하는 사이 수도권은 동남권의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위주이지만 동남권은 조선, 자동차 등의 중화학 공업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인 조선의 불황이 동남권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비중 절반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53%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쏠림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해가 나고 있지만 현재도 곳곳으로 안개가 말썽입니다. 지도에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꼭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했지만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도 또 평년보다도 훨씬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로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높은 구름대가 다가오며 점차 그 양이 늘겠고요.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밀양이 7도, 함안과 의령, 창녕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 산청이 4도, 진주와 사천, 하동은 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남해가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최대 1.5m로 높지 않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내일은 오후부터 경남의 모든 지역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무역 수지가 방위산업 수출에 힘입어 석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30억 2,600만 달러, 수입은 27억 2,200만 달러로 3억 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기 침체 여파로 미중일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지만 3억 달러에 이르는 폴란드 무기 수출로 유럽 수출이 증가했고 조선업 수출 회복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다음 달 6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과 기관 82곳이 참가하며 신기술 국제포럼과 수출 상담회도 마련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나흘 동안 해군사관학교가 개방돼 군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창원시가 내년 상반기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창원시 새 조직 개편안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재난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를 제1부시장 직속 부서로 배치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오늘부터 하반기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추가 신청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추가 지급 대상은 상반기 농업인수당 미신청자 1,200여 명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에게 지급됩니다. 김해 시는 지난 7월에서 8월 농업인수당 신청자 11,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3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영 수산식품대전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영의 업종별 수협과 수산물 생산업체 등이 참가해 수산식품 130여 개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행사에는 통영 굴 김장축제와 통영 나전칠기 문화체험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돌봄과 치유 농업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거창군 복지기관과 연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과 교육,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과 치유 농업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의령 토요의 한우가 올해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의령 토요의 한우 대표로 출전한 최유준 씨의 한우가 출산 이력이 있는 한우 부문 최우수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출품 한우를 추천한 의령축협은 우수 지역축협 동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모레부터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정과 교육 주요 현안을 따집니다. 모레부터 사흘 연속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부의경 특별연합의 중단 사유와 후속 조치 등의 도정 질문이 집중됩니다. 또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과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문제 등도 따질 예정입니다. 경남도 의회는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청과 도교육청의 올해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